멤버 스페시피케이션을 포함하는 중괄호 영역을 클래스 스코프라고 합니다. 클래스 스코프는 중괄호 시작 위치에서부터 클래스 스코프가 만들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글로벌 스코프가 존재를 할 거고요. 첫 번째 라인에서 베이스 클래스에 대한 선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스라는 이름을 글로벌 스코프에 바인딩을 하게 될 거예요. 바인딩하는 위치는 베이스 클래스에 대한 로커스 위치에서 등록하겠죠. 빨간 삼각형에서 등록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라인에서는 베이스라는 클래스 이름은 등록했지만 베이스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스코프는 만들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괄호가 등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이름만 등록한 상태예요. 네 번째 줄에서 다시 베이스 클래스에 대한 선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스 클래스라는 이름을 검색해 보게 되면 이미 등록된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베이스 클래스에 대한 재선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중괄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위치에서 베이스 클래스에 대한 스코프가 만들어집니다. 스코프가 만들어지면 제일 먼저 중괄호 이후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주입합니다. 흔히 주입된 클래스 이름이라고 부르죠. 일곱 번째 라인에 클래스 드라이버에 대한 선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버의 이름을 등록을 하게 될 거예요. 콜론 다음에 베이스 클래스 지정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스 클래스 지정자는 선언 구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베이스라는 이름을 찾는 작업을 수행할 거예요. 검색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 라인에서 베이스라는 이름이 등장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 라인에서 베이스 클래스에 대한 스코프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도 존재하고 그에 대한 스코프도 존재하니까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겠죠. 따라서 아홉 번째 라인에서 드라이브 클래스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주입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드라이브 클래스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베이스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어야 된다. 베이스 클래스가 정의된다는 의미는 베이스 클래스라는 이름도 존재를 해야 되고 이름에 대한 클래스 스코프도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예제를 보게 되면 글로벌 스코프가 일단 있을 거고요. 템플릿 클래스가 등장하고 있는데 템플릿 파라메타가 등장합니다. 템플릿 파라메타를 포함하는 형태로 해서 템플릿 파라메타 스코프가 형성이 됩니다. 선언이 끝날 때까지요. 템플릿 파라메타 스코프는 오직 템플릿 파라메타 리스트에 사용된 이름만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럭처 B에서 B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네요. B라는 이름을 등록하려고 했는데 이 템플릿 파라메타 스코프는 등록할 수가 없고 파라메타 리스트가 아니니까 글로벌 스코프에 B라는 이름을 등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괄호가 시작되고 있으니 클래스 스코프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첫 번째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주입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라인에서 X라는 이름을 선언하고 있잖아요. X라는 이름이 등록이 될 거예요. 등록이 되는데 D의 타입이라는 엔티티네요. D라는 이름도 쓰지만 동시에 D에 대한 타입이니까 스코프도 필요한 거예요. 클래스 D만 필요한 게 아니라 D에 대한 스코프도 존재해야 된다는 형태로 코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스트럭처 A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선언이기 때문에 이름을 이제 밖에다 등록하게 될 거고요. 중괄호가 등장하니까 클래스 스코프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주입하겠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타입이라는 이름을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타입이라는 이름을 여기다가 등록합니다. 클래스 스코프에 등록하는 이름으로는 변수 이름도 있고 함수 이름도 있지만 타입 자체의 이름도 이렇게 등록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C라는 선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C라는 이름을 글로벌 스코프에 바인딩하게 될 거고요. A라는 이름을 씁니다. 근데 A라는 이름도 있고요. 스코프도 있네요. A라는 이름도 있고 스코프도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템플릿 클래스 사용하고 있는데 B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C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B라는 이름 자체는 B라는 이름도 있고요. B에 대한 스코프도 있어요. 문제가 없는데 이 C의 경우 C라는 이름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C에 대한 스코프도 요구하게 되잖아요. 근데 C에 대한 스코프는 아직 안 만들어진 상태잖아요. 왜냐하면 중괄호를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C를 전달해서 C라는 이름 자체는 쓸 수 있지만 템플릿 클래스 B가 C에 대한 스코프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에러가 뜨는 겁니다. 아직 스코프는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이고요. 아우터 선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밖에다가 아우터라는 이름을 등록할 거고요. 중괄호부터 해서 클래스 스코프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주입하겠죠. 클래스 이너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이너라는 이름을 아우터에 등록할 겁니다. 그리고 스코프가 만들어지고 스코프 안에다가 이너라는 이름을 주입할 거예요. 드라이브라는 선언이 등장하고 있네요. 드라이브의 이름을 아우터 스코프에 등록할 거고요. 베이스 지정자로 이너를 사용하고 있네요. 이너를 찾아보니 이름도 있고요. 스코프도 있네요.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클래스 스코프를 만들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주입하게 될 겁니다. 마이클래스 선언이 등장했기 때문에 마이클래스 이름을 글로벌 스코프 바인딩을 할 거예요. 그리고
베이스 지정자로 마이스 클래스가 일단 등장하고 있네요. 마이 클래스는 이미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너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마이 클래스에 대한 스코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직 스코프는 만들어져 있지 않네요. 왜냐하면 중괄호를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에러입니다. 물론 스코프를 지나서 이너란 클래스가 있지만 베이스 클래스를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없기 때문에 Q1 클래스가 등장했습니다. 이름을 글로벌 스코프에 등록할 거고요. 중괄호부터 시작해서 클래스 스코프가 시작이 될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인젝션 하겠죠. 네스트 이름을 트리키에다 일단 등록하게 될 거고요. 베이스 지정자 이너를 쓰고 있는데 이너가 없네요. 아직 만들어 있지 않잖아요. 이너가 되기 위해서 이너에 대한 이름도 있어야 되고 스코프도 있어야 되는데 위치가 뒤에 있단 말이에요. 만들지도 않은 걸 요구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에러입니다. 트리키2는 글로벌 스코프에 이름을 등록하게 될 거고요. 클래스 스코프를 만들 거예요. 네스티드라는 이름을 2에다가 등록할 거예요. 스코프를 만들 겁니다. 그 다음 자기 자신의 이름을 주입하게 될 거고요. 테스트의 이름을 역시 이렇게 등록할 거예요. 클래스 멤버 함수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 소괄호서부터 시작해서 펑션 파라미터 스코프가 등장할 거예요. 복합 구문에 의한 블럭 스코프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함수의 복합 구문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지도 않은 이너에 대한 걸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스트럭처를 만드는데 네스트2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베이스 지정자로 밖에 있는 이너거든요. 이너의 겟 밸류도 쓰고 있어요. 둘 다 구문이 OK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떤 문맥 위치에서는 마치 이 20째 라인 아래에 프로그램 지점이 있는 것처럼 해주는 문맥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순서의 프로그램 지점으로 보게 되면 절대 인원한 클래스를 볼 수가 없는 위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있다는 소리는 P가 여기 있지만 실은 20번째 라인 아래에 P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문맥들을 컴플릿 클래스 컨텍스트라 해서 완전 클래스 문맥이라고 불러요. 원래 순수한 프로그램 지점상으로는 완전하지 않는데 특정 문맥 위치에 대해서는 클래스 아래쪽에서 보는 것처럼 해준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펑션 바디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펑션 바디 보면 여기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맥에서 뒤에 있는 걸 접근할 수 있고요. 템플릿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펑션 바디는 완전 클래스 문맥입니다. 디폴트 아규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폴트 아규먼트 사용된 함수를 보게 되면 뒤에 있는 걸 호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클래스 문맥입니다. 이 디폴트 템플릿 아규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타입이 만들어 있는데 템플릿 T에 디폴트 값으로 뒤에 있는 걸 쓰고 있죠. 완전 클래스 문맥입니다. 노익세트 구문은 뒤에 있는 걸 쓸 수가 있어요. 컨트랙트 지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value라는 변수가 존재를 해요. 그리고 앞에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 다음에 컨트랙트 구문인지 value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인크리먼트를 호출하기 전에 value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호출이 완료된 이후에는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언더바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 독립된 네임이라 불러요. independent name이라는 기능이 C++ 26 스펙에 추가가 되었는데 임의의 이름이라 보시면 돼요. 리턴 값을 임의의 언더바 이름으로 부여를 해서 그것이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낼 수가 있어요. 컨트랙트 지정자도 완전 문맥입니다. 그러면 디폴트 멤버 이니셜라이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화 구문도 뒤에 걸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스티드 클래스의 컴플릿 컨텍스트 역시 완전 문맥입니다. 아우터 클래스가 있고요. 이너 클래스가 있어요. 그 이너 클래스의 멤버 함수는 이너에 대한 완전 문맥이잖아요. 근데 이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감싸고 있는 클래스를 다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레이트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잖아요. 레이트 메서드는 클래스의 상위 클래스의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호출할 수 있죠. 즉 네스트 클래스의 완전 문맥은 인크로싱 클래스의 완전 문맥이기도 한 겁니다. 자신을 감싸고 있는 클래스의 완전 문맥이기도 한 거죠. 스펙 문서에는 어떤 클래스 C가 있어서 그리고 프로그램 지점 P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클래스의 디피니션을 도달할 수 있는 P, 즉 P 아래쪽에 있다는 소리예요. 또는 P가 완전 클래스 문맥에 있다 이거예요. 컴플릿 타입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C는 인컴플리트다. P 지점에 대해서. 그러한 문맥이 아니면 P 지점에서만 볼 수 있는 것만 본다. 이렇게 스펙 문서에 지정되어 있습니다.